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에라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2021년 K리그 승강전이죠. K리그 1 11위 팀인 강원FC랑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K리그2 3위 팀인 대전 시티즌이 서로 홈 어웨이드로 맞게 되었습니다. 자, 1차전 같은 경우는 일단 홈 경기로 대전 시티즌의 홈구장인 대전 한밭 운동장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전 시티즌이 이 경기장을 마지막으로 쓰게 되고요. 내년 3월부터는 이 한밭 운동장이 써져 있다시피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는 야구장으로 새로 탄생할 예정이고, 공식적인 개장 날짜는 2025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한화 이글스가 여기를 홈구장으로 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한밭 운동장은 앞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식 축구 경기가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1차전 경기는 12월 8일 수요일 7시 열렸는데요. JTBC 골프 스포츠에서 중계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영민 해설위원의 해설위원으로서 마지막 중계였고요. 이 중계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제 언론입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좀 더 지도자에 집중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현현미 해설위원의 앞으로의 행운이 있길 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강원, 아래는 대전 시티즌인데요. 강원 FC 같은 경우는 이광현 골키퍼, 3백에 김영빈, 임채민, 윤석영, 그 다음에 삼선에 정승용, 한국영, 김대우, 임창우, 그리고 전방에는 신창무, 이정엽, 김대현 선수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골키퍼의 김동준, 볼백의 이지솔, 이웅희, 서영재, 이지솔,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원기종, 박진선, 마사, 그리고 전방에는 이현식, 공민현, 파투 선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예상했던 거인데요. 사실은 강원이 지금 라인업을 보면은 확실히 대전 하나보다는 앞서 있어요. K리그 1 팀이고, 올해 강원이 영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영입을 많이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워낙 지금 전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전보다는 라인업 자체가 좋고요. 대전 하나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또 친정팀이죠. 마사 선수라든지 이현식 선수가 또 전에 강원에서 뛰었기 때문에 확실히 전체적인 선수단 규모라든지 퀄리티나 질 같은 걸 봤을 때 양도 그렇고 강원이 확실히 대전 하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선발 라인업에도 안 나왔지만 부상당한 선수라든지 빠진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강원이 변수가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쿼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워낙에 강원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한 거인데 올해 유독 강원이 아쉽게 미끄러지면서 11위에 있는데 승강 플레이오프기 때문에 스쿼드 좋은 거 이런 거 떠나서 두 경기만 잘 해보면은 대전 입장에서는 역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이다. 강원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선수단 내 코로나 확진, 그리고 교통사고도 발생했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또 연루돼가지고
네, 사실상 경기 외적으로 잡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또 강원 내에서 신인 감독하고 전 김병수 감독님의 불협화음까지 서로 나오면서 결국에 여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강원은 구단 통산 세 번째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자, 역대 승강 플레이오프 통산 전적은 2013년 1승 1패, 2016년 2무승부로 통산 성적은 1승 2무 1패입니다. 그래서 강등 한 번, 승격 한 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승강전이 2016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데이터상으로 의미가 없고요. 그때 있던 선수들이 또 강원에서 현재 남아있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수 감독의 스타일이 사실 경기력보다는 실리를 하는 축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결과를 낸다라고 좋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최용수 감독님의 스타일이고요. 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마지막에 3위로 끝났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안양을 이기면서 이렇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오게 되었고요.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워낙에 초보 감독이기도 하고 이민성 감독님이 그리고 선수단이 불균형하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올해도 승격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중반부터 이제 이민성 감독 체제가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바이어 선수의 멀티골에 앞서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전 시즌 시절에 또 대전이 2015년 당시에는 K리그 클래식이었는데요. 거기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 이번에 승격하게 된다면은 7년 만에 1부 리그 복귀를 노리게 되고요. 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대전 시티즌에서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뀐 이후로 처음으로 또 승격하게 되고 워낙에 지금 하나은행 그룹이 모기업이 상당히 빵빵하기 때문에 승격하기만 된다면은 대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년 시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 강원이 잔류하게 된다면은 이제 대구FC랑 함께 1부 리그 승격팀 최장 기간 생존 기간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용수 감독님은 역대 최초로 2번 이상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잔류시킨 감독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그렇게 된다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지 못한 구단으로 남게 됩니다. 자, 반대로 대전이 승격하게 된다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7년 만에 K리그 1 복귀고요. 이 기록이 기존에 있었던 최장 기간 공백기에 부산 아이파크의 기록이죠. 그 기록을 또 깨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게 되고요. 2016년도 강원FC에 이어서 6년 만에 K리그2 준플레이오프에서 시작하는 팀이 승격하게 되는 기록을 안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또 상대팀이 강원FC네요. 자, 반면에 강원FC 같은 경우는 K리그2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지금 강원FC에 있는 오늘도 선발로 출전했던 이정엽 선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부산에 있었죠. 부산에서 또 강등을 당했었는데 2년 연속으로 강등을 맞게 되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현직 또 올림픽 대표팀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지금 강원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강등되게 된다면은 그 선수들이 이적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팀이 헐값에 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강등되게 될 시 전력이 상당히 많이 누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예산을 만약 강등되게 된다면 삭감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강등되게 되면은 다시 올라서기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강원하고 대전 하나시티즌 통산 전적은요. 네, 7승 5무 12패. 강원 기준으로 7승, 대전 하나는 12승입니다. 이게 사실 과거 대전 시티즌 시절도 계승하기 때문에 상대 전적으로는 강원보다 대전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게 이게 최근 데이터가 아니라 최근에 두 팀이 붙었던 마지막 경기가 2016년 10월 15일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 가까이 됐죠. 마지막 경기가. 두 팀이 웬만하면 붙을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붙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대전이 1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럼 1차전부터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라이브 때도 소개해 드렸지만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랑 이제 FA컵 2차전은 함께 묶어서 리뷰할 예정이고요. 재생 목록은 그렇게 되면은 K리그랑 또 FA컵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남은 일정인데 토요일날 12시 반에 대구랑 전남에 이제 FA컵 2차전이 있고요.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일요일 2시에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과 강원의 경기고요. 강원과 대전의 경기고요. 슈팅자는 대전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9, 유효슈팅 5대3, 코너킥 7대6, 파울 숫자 18대14, 옵사이드는 강원만 하나 있었고요. 자, 이제 K리그 2사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년 시즌부터 이제 원정 다득점이 폐지된다고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대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원정 다득점이 폐지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년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원정 다득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또 1+2라는 새로운 승강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가 2번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이 많은데 원정 다득점이 폐지된다면은 이게 사실 폐지하는 이유가 수비적인 축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K리그 내에서도 지금 특실차보다 다득점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수비적인 축구보다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을 폐지하게 된다면은 두 팀의 조심스러운 경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자체가 공격적이고 재밌어지게 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사실 전반전에 확실히 양 팀 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거든요. 대전 하나 같은 경우는 홈경기이기 때문에 한 골만 먹히면은 이게 원정에서 1점을 냈기 때문에 강원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웠고요. 강원도 역시나 전력 누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무리하게 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가는 양팀 다 그래가지고 전반전에는 좀 약간 유효슈팅도 많이 적었고 좀 탐색전의 느낌이었어요. 공격적으로 위험하게 전개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볼을 돌리고 움직이는
빌드업을 하는 모습이 양팀 다 눈에 띄게 보였고요. 자, 이 흐름을 깬 게 후반 50분에 이현식 선수의 골입니다. 네, 마사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순식간에 수비수를 드리블로 제끼면서 중앙으로 돌파했고요. 중앙 안에서도 수비수가 많은데도 사실 양팀이 유효슈팅이 적은 이유가 양팀 페널티킥 박스 안에 수비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뚫었습니다. 중앙 돌파 이후에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볼을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현식 선수한테 컵백을 내려주고 이현식 선수가 슈팅을 잘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대전 하나시즌이 먼저 1대0으로 기분 좋게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대전은 여유롭게 플레이했어요. 하지만 강원의 공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 사실 김대현 선수의 발끝으로 시작하는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김대현 선수의 프리킥이 임채민 선수가 그 프리킥을 발을 맞추면서 발리로 마무리했는데 그게 골대 맞고 나오면서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또 김대현 선수의 직접 슈팅이 살짝 뜨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 살짝 뜨는 아쉬운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강원 입장에서는 강원이 사실 선제골을 먹혀가지고 좀 대전한테 좀 말리는 페이스로 간 것도 있지만 사실 강원의 찬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찬스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찬스도 골대 맞추는 등 정말 강원 입장에서는 아쉬울 찬스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운이 없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대전 하나시즌이 잘 지켜냈고요. 그리고 홈에서 1대0으로 기분 좋게 승리하면서 2차전에 들어가는데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또 K리그 2팀이 우승이 아니라 K리그 2팀이 1차전부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징크스가 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깨졌는데 K리그 2팀이 1차전에 승리한 경우 2차전에 그 K리그 2팀이 1차전에 승리한 경우 무조건 승격한다라는 여태까지 법칙이 있었거든요. 승강 플레이오프가 201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 2014년부터인가? 2014년은 강등만 있었고 아니 2013년부터 있었죠. 2013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8년밖에 승강 플레이오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를 따지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K리그 2팀이 1차전에 승리를 가져갈 경우 2차전까지 잘 유지해가지고 승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법칙대로 진행한다면은 대전 하나시즌이 승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강원FC가 2차전에 과연 이 징크스를 처음으로 깨게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2차전 경기는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현재 합계 스코어로는 대전 하나시즌이 강원FC를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차전에 강원이 한 골을 넣는다면은 이제 연장전으로 갈 수 있고 만약 2대1로 강원이 끝나게 된다면은 원정에서 대전이 한 골 넣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대전이 이기게 되거든요. 대전이 이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홈에서 대전이 한 골 넣은 게 상당히 커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원은 홈 경기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슈팅을 노릴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2차전에 강원이 찬스가 빨리 안 나온다거나
상대 슈팅 기회가 많이 없으면은 후반전에 오히려 강원이 라인을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오히려 밀리는 팀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와요. 오히려 밀리고 있는 팀이 오히려 더 수비적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한 골을 더 먹히면은 완전히 끝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는 두 골을 내야 승리할 수 있고요. 두 골을 넣다 하더라도 대전이 한 골을 넣은다면은 대전이 승격이기 때문에 강원은 골도 안 먹히고 두 골을 넣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사 선수가 또 승격에 인생을 걸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축구에 인생을 걸면서 대전 한바 운동장을 찾아주셨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또 오늘 이 경기가 대전 한바 운동장의 공식전으로서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음이 좀 새롭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 이제 홈구장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1차전 경기 전부 리뷰해봤고요. 저는 일요일날 2차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영상을 올린 FA컵 2차전 경기도 또 아침 티켓이 제주 입장에서는 응원하는 입장인데 시상식에도 주민규 선수가 세징야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제주 팬 입장에서는 대구를 응원하게 되는데, 자, 이런 압박감 속에서 과연 전남이 1차전에서 1대0으로 불리하게 밀리고 있는 장면을 다시 국면을 뒤집을 수 있을지 정말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점점 목소리를 줄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